안녕하세요. 통계학술연구의 윤희성입니다. 자, 제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헌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헌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막연하기만 하거든요. 그럼 막연함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자료를 찾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박사들은, 기존의 교수들은, 기존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논문을 작성을 했고 어떤 주제로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써서 논문을 작성을 했는가는 사실은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문헌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헌조사를 몇 개를 조사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몇 개를 조사하느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소한 10개 이상, 그죠? 5개, 3개 이렇게 조사해서 난 논문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10개 이상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이런 논문도 있구나, 저런 논문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문헌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국외 논문, 국내 논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국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그렇죠? 그리고 국내는 RISS, KISS,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국내와 국외의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도 잘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 도서관에 아이디가 있으시면 학번을 입력하시고 도서관의 아이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국회도서관이나 RISS, KISS에 있는 자료들 또는 전문 저널, 학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돼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출력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좀 내고 그렇죠?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시 보거나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지도교수가 추천해주는 논문이나 아니면 지도교수가 얘기해주는 책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제를 잡고 목적을 알맞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교수하고도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생각과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걸 내가 잘 표현을 하고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도교수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차이가 생기는 것까지 내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도교수가 좋아하는 지도교수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헌조사를 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문헌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죠? 논문을 찾고 나서 활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논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주제와 목적과 교훈이 무엇이냐를 써보는 겁니다. 마치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논문을 찾아서 논문을 읽고 저널을 읽고 책을 읽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 손쉽게 소개해드릴 말하는 방법이 뭐냐면 A4 용지 한 장을 기준으로 그렇죠? A4 용지 한 장을 기준으로 맨 위에 제목, 내가 읽은 논문의 제목, 출판 연도, 저자, 그 다음에 서론은 이런 내용을 다뤘다. 서론, 본론 이런 내용 다뤘다. 결론 이런 내용 다뤘다. 서론과 본론 사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 논문의 통계 분석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까지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요약을 해보고 축약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요약과 축약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논문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만 찾아놓고 30권 찾았어요, 20권 찾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논문을 찾아놓고 그런 식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놓고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고 논문을 찾고 논문을 요약하고 이 과정이
걸로 써놓고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 그럼 이 개념은 되게 많이 쓰이는 거구나. 요거는 덜 쓰이긴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구나. 아, 난 이걸 단을 이렇게 넣으니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야겠다. 그때 주의할 것은 6음절 이상의 단어를 똑같이 넣지 않는 것. 그래서 각주와 미주를 달아주고 서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표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거고요. 물론 이제 본문이나 결론 내용, 결론 및 함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서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논문을 찾아보시면 연구 분석 방법 해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본 논문은, 본 연구는, 본 페이퍼는 SPSS 몇 버전을 사용하여서 또는 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또는 스타타를 사용하여서 또는 그 밖에 다른 통계 프로그램 에이모스를 사용하여서 리즈렐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분석을 하였고 빈도 분석, 카이스퀘어 테스트, t-테스트, 아노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구조방정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조절 효과, 매개 효과 같은 것들을 살펴봤다라고 한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개의 논문을 찾아보시면 나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은 이런 분석들을 기본적으로 다 했구나. 그리고 그 분석들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균 비교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상관 분석 이런 식으로 했고 구조방정식을 왜 썼고 이걸 이렇게 활용을 했구나를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통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는 저희 통계학술연구회가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소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